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민의힘 당권 경쟁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1, 2 후보들 다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제 진영이 꾸려진 것 같습니다. 초선 김은혜 의원 기세 만만치 않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한테도 밀리지 않습니다. 남 탓하는 나경원 시대상에 안 맞는다, 돌려막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왜 김은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치과 선생님 같으시던데요? 누구요? 치과 선생님 같으세요. 누가요? 앵커님이요. 예. 왜요? 방송 직전에 훅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아프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네. 자, 당대표에 도전하셨습니다. 자, 이유가요? 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요? 왜 김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까? 우리 당이 너무 어려운데요. 네. 저희가 안분지족으로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살았거든요. 네. 축포만 쏘았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무너지는 줄 몰랐어요.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은 저 당은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던 때였고요. 네. 이런 저체조명 위기에는 네. 혁명적인 리더십 교체만이 국민들에게 저 당이 좀 꿈틀거리면서 몸부림치는구나. 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주호영은 안 됩니까? 왜 나경원은 안 됩니까? 저는 당대표가 되는 게 네. 선수가 문제다, 혹은 연세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그런 경륜이라는 말에 현혹이 돼서는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실패한 역사만으로 우리가 계속 새로운 역사를 쓴다고 하기에는 네. 대선은 너무나 절박한 저희의 과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 기세가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도 그렇고요. 네. 김웅 의원하고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김은혜가 왜 약간 여론조사에선 밀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저 지금 당권 도전하겠다고 한 지 나흘밖에 안 지났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늦게 시작하셨군요. 늦게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 예. 저는 선전하고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셔서 예.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 판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보실 때도 사실 젊다고 해서 검증을 제외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준비된 미래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된 미래라면요? 왜냐하면 단순히 무슨 패기로 우리가 당대표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기자든 공직자든 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리더십 훈련을 받은, 트레이닝 받은, 훈련 받은 자, 네.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BC에서 기자를 오래 하셨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대변인 하셨고 기업에서도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입문을 하셨는데, 자, 네. 김웅, 이준석 이런 젊은 피보다, 젊은 다른 분보다는 내가 이 부분은 낫다, 확실히 낫다, 이걸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저희가요, 반드시 통합을 해서 대선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변수를 접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1+1 산수가 아니라 복합 고차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여러 변수에서 또 조직을 책임져 가면서 판단의 기로에서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조직을 위한 또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 실행력, 추진력, 그리고 소통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긍정적인 품격 정치를 할 거라고 그분들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긍정적인 품격 정치, 그거 좋은데요. 꼭 필요한 덕목인데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는 그게 잘 안 먹혀요. 자, 김웅 의원은 홍준표 의원한테 마구 이렇게 하면서 둘이 설전을 하면서 또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진중권, 주호영 그 두 분과 설전을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집중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 그래요? 품격 정치라고 하는 건 예. 그게 표가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할 건 아니죠. 네. 어떤 결과와 관계없이 저희가 나가야 될 미래는 제가 던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경태 의원도 좀 전에 품격 얘기하셨는데, 네. 품격 얘기하다가 좀 인기가 안 좋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대표 경쟁자로서 조경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 이 현장을 돌아다니시는 이 탁월한 현장 감각은 네.
많이 배워야 돼요. 네. 저는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인상 깊게 많이 봤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세부적인 것도 물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도로한국당으로 퇴행했다는 이런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아까 거의 비슷한 지적하셨어요. 자, 국민의힘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일단 저희가 변화를 얘기할 때는요. 네. 인적 변화가 최고입니다. 네. 물론 이제 컨텐츠도 변화시키고 리더십 변화도 해야 되는데 리더십에서의 교체만이 국민들에게는 벼랑 끝에 선 국민의힘이 이제는 젊은 피라고 하는 건 혁신과 변화의 피로 바꾸는구나라고 해서 동맥경화 직전에서 구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서도 제가 세판 짜기로 가야지 돌려 막기로 하면 안 된다고 한 이야기도 예. 사감이 아니라 그냥 정치학 원론을 말씀드린 거였었어요. 예.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의원님 복당 문제는요. 형평성 차원에서는 복당을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죠. 네. 근데 이 국민들의 의식, 즉 눈높이나 상식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홍준표 의원이 좀 이 상황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홍준표 의원을 좀 많이 만나 뵙질 못해가지고요. 네. 대표가 되면 꼭 뵙고 싶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나경원 의원님과 관련한 이야기지만 어떤 실패를 하게 되면 내 안에서 그게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반성하고 성찰하고 책임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야 정리하면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요. 네. 근데 나 전 의원님이 서울시장 경선 실패의 원인을 역선택 다수로 돌리신 게 그래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전당대회로 눈길을 돌리는 걸 보면서 좀 실망을 했고요. 네. 쇄신 대상이 쇄신을 외치면서 자리 욕심이 아닌 욕심을 내게 되면 대선 승리는 물 건너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에서 또 나경원 전 의원까지 두 명에 근데 대한 맥락은 같이 있는 건 네. 아닙니다. 주어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네. 제 조언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5.18 정신 민주당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네. 그 역사를 본인들 앞으로 전유물로 삼죠. 민주당이요?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5.18 정신을 계승하고 싶은데 그 민주당 허락받아야 됩니까? 그렇진 않죠. 그럼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2020년에 5.18 왜곡 처벌법 모두 반대하고 기권한 거는 그러니까 계속 과거로 함께 가자고 이제 주앵커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희가 5.18 영령에 사죄를 하고 정치라고 하는 게 쇼로 비춰질까 봐 걱정이 돼서 진짜 그동안 많이 내려가고 그분들께 청했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저희가 진심이 다 받아들여졌다 생각하진 않지만 네. 이번에 저희를 초청을 해 주시고 저희가 입법 과정에도 참여하면서 변화를 함께 하기 시작한 그 시작점이 저는 의미가 있고요. 예, 그러면.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거의 조국 수호처럼 5.18 정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독재하고 전제 이야기 하실 때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으로 받아들이셨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분들도 함께 열심히 하신 이후에 내년 대선에서 우리 둘 다 정당하게 한번 당당하게 국민들 판단을 받아보자.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요. 네. 윤석열 전 총장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또 이분과의 관계는? 제가 좀 전에 마포 포럼에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네.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냐 그러셔서 제가 일단 저희 당이요. 좀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고 싶은 당이 돼야지 네. 무조건 그 완력으로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또 그분도 지금 우리 당 대표 후보에 누가 있는지 10명 쫙 나란히 세워서 내가 어떻게 가야 시너지가 날까 혹시 간다면 그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분이 아직 정치 참여 선언을 하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를 누구랑 왜 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 미래를 저희가 추정을 하면서 계획을 짜는 그거는 당혹스러운 일이고요. 저희 스스로 한번 기억해서 보고 싶은 매력적인 정당으로 만들고 데려오는 건 뭐 제가 30년 동안 한 게 다 그런 일인데요. 그거는 뭐 함께 모시고 오는 건 일이 아니고요. 그러나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당이 먼저 매력적인 정당으로 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이 올 거야 들어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주자가 좀 보이거나 주자를 키우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죠.
우리 당의 주자를 많이 키워야죠. 근데 우리 당 주자가 잘 못 컸던 이유는 그분들의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분들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을 저희가 못 드렸고요. 예. 저는 가급적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축제처럼 같이 즐기는 전당대회가 되길 바라고요. 예. 대선 주자 뽑을 때 저도 이 마이크를 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 콘서트나 같이 스탠딩 콘서트 하면서 붐업을 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자, 붐업을 시키는 대표가 되겠다. 의원님 친이계 아닌가요? 계파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제가 지금 계파가 없어가지고 지금 혼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고생하고 있어요. 누가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까, 옆에서?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정한 대선 관리가 가능할 거예요. 자기 뒤에 뒷배가 없으니까 훨씬 더 그 앞에서 냉철하게 사안을 볼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계파가 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전직 대통령 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요? 대통령 사면은 두 분이 있죠. 그렇지만 이게 탄핵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사면은 우리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당원들 사이에서는 사면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네. 현직 대통령한테 구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고 나면 그때 저희가 지혜롭게 결정하고 국민들이 뭐가 행복할지 대통령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결단이란 뭐 대통령의 권한이란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뭐 당당하신 것 같아요. 이런 여러 면을 물어봤는데, 자. 네. 준비된 리더라고 말씀하셨어요. 리더십. 준비된 미래. 미래. 네. 리더십, 미래. 네. 좋습니다. 그런데 기자로서, 앵커로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 경험 중에 이 지도자,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때 어떤 직업이 가장 도움이 되던가요? 사건 기자요. 사건 기자요? 네. 이건 뭐 정치나 뭐 사람과의 관계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사건 기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가장 많이 만나는데 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함께 그 솔루션을 도출하는데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머리보다 몸이 먼저 가야죠. 네. 그래서 유불리를 따지다간 어떤 취재도 못하는 게 사건 기자이기 때문에 네. 머리보다 몸이 먼저 갔던 종군 기자로서 제가 했던 경험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나섰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네. 앞으로도 그 마음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에 이준석, 김웅 후보와 토론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토론에서는 또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죠. 뭐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여기서 갑자기 겸손하니까 이상하죠. 네. 토론회에 앞으로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싶어서 네. 제가 자세한 건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늘 스토리가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당을 변화시킬 것인지 그렇죠. 그 스토리로 또 준비된 리더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왜 제가 이때까지 이 길을 걸어왔는지 또 전해드렸으면 하고요. 네.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지 나흘 됐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당 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 확실하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일단 국민들이 우리 당이 뼛속부터 다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 가장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된다는 그 기적의 드라마를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나 40대 초선이라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 당에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전의 사유였거든요. 네. 그래서 5, 60대나 아니면은 법조인 출신의 남성이 지배적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던 당에서 네. 저의 도전 자체가 변화의 상징이었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변화를 이끌면서도 당 안에서 척진분들, 그늘 속에 있었던 정말 중요한 분들, 청년들이라든지 그리고 외로움에 또 외면받던 분들한테도 시선을 함께하면서 저희의 숨어있는 원팀의 저력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야구복을 입고 왔는데요. 네. 제가 원래 야구선수 하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여성들은 잘 안 됐어요. 네. 힘이, 네. 공 던지는 저 힘이. 투수였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야구라고 하는 게 원팀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9회 말 투수리 풀카운트에서도 역전이 가능한 게 야구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보여드리고 당을 바꿔서 꼭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김은혜만이 정답이다. 그로 인한 역동성은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선 김은혜 의원 도전 자체가 의미 있는데 좀 독해야 되는데 좀 더 자극적이어야 조금 주목받을 텐데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소탐대시를 하는 게 이게 인생이기 때문에요. 네. 이거 그러지 뭐, 않아도 됐습니까? 예, 여기에 목숨 걸어가지고 예. 그렇게 사람 망가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5757님이 와 이분 말 잘하시네. 듣다가 로그인했어요. 여성 정치인 좀 편견이 있었는데 멋지신 듯 얘기합니다. 아, 네. 저 여론조사 갈 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영수님께서 김은혜 의원 팬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초선의 김은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